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랑 나눔 책방 지민 작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델링 된다 책 조금 더 얘기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네, 제가 영상을 몇 개 이렇게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대본을 좀 만들어서 각본대로 좀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초반이고, 그냥 제가 그냥 저를 좀 관찰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우선은 의식의 음, 흐름에 따라서 그냥 한번 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저의 의식이 흐르는 대로 들리는 된다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결국엔 이 책의 저자가, 자신에게 오는 어떤 일들도, 받아들여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분의 삶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사실은 그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우주가 나에게 가져다 준 선물, 나를 성장으로 이끌어주고, 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선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시작점은 이분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떠들어낸 이 목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명상을 시작하게 돼요. 명상을 시작하면서, 계속 그 삶의 모든 거를 그냥 내 맡겨보자라는 거를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책 도입 부분에 나오는데, 어제 친구에게 선의 기둥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을 굉장히 이제 되게 인상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 필요하다는 일 역시 모호하지 않고 명확했다. 바로 명상이었다. 네, 이 명상을 하자라고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사실 명상에 대해 알기 전부터 나는 홀로 앉아 목소리의 말을 멈추려고 되게 노력을 해봤대요. 이 마음 안에서 이 머릿속에서 피어 올라오는 목소리들을 잠재우려고 되게 애쓰면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책을 보면서 명상을 해야겠다라고 이분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같이 명상을 할 집단도 없었고, 뭐 스승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책, 그리고 이런 수행이 과연 나의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 절절한 소망뿐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이제 명상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15분에서 20분 앉아 있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앉아 있는 동안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무라는 소리를 내고 있으면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처럼 그 모든 정신 나간 소리들을 짓거리지 못했대요. 근데 점점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하기 시작하다가 곧 이 연습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명상 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명상에 답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명상을 할 그 장소를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계속 수시로 명상이라는 거를 통해서 좀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걸 좀 잠재우 올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까지 다짐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명상 안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명상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들이고 이렇게 집중을 하시다가 이제 그 위대한 실험이 시작되다라는 장이 나와요.
그 부분에 저는 이 책이 이제 내맡기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되는 걸 이 부분에 소개가 되는데, 저는 이 책이 그냥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걸 경험하셨고,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큰 시련이 왔고, 이런 거를 계속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거가 이 책의 거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목의 이 장은 일생의 실험이에요. 그때까지 내면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은 모두 명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는 깊은 평화와 고요를 한껏 맛보기 위해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에너지의 아름다운 흐름이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뚫지 못한 벽이 있었대요. 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은 어느 날 벼락 같은 깨달음을 통해 왔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 것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 마음을 그렇게 제잘거리게 만드는 배후의 원인이 무엇일까? 만일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터였다. 이 깨달음 덕에 나의 스윙은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대요. 이 마음의 이 호오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어쩌면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억누를 수 있느냐, 그리고 명상이라는 거를 계속 할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수용을 해보자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관점을 변화하는 게 내면의 이 목소리를 소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내가 뭐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막 방어를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그냥 완전히 그 삶의 흐름에 맡겼을 때 그 삶의 그냥 흐름에 그냥 타자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바로 날씨였다.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리나 보다 하는 것이, 해가 쨍쨍하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쨍쨍한가 보다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마음이 그럴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 비는 꼭 내가 내리지 말았으면 할 때 내리더군. 다른 날 다 놔두고 왜 하필 이날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소음을 다음 말로 대체했대요.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건지 저는 뭐지? 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정말 이 책을 되게 단숨에 읽어 내려갔었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이분이 이 머릿속에서 내면의 목소리, 이 머릿속에서 계속 제잘제잘 떠들어대는 그 목소리가 저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왜 나는 계속 그냥 침묵을 지켜도 되는데 예,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할까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매사가 저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거에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러면서 저는 정말 빠르게 이 책을 읽어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아, 나도 이분처럼 그냥 한번 모든 거를 그냥 어떤 방어 기제 없이 그냥 단순히 사는 걸 한번 저는 단순히 이 순간만을 사는 거를 저의 이제 그 실험 그 목표로 삼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가 무슨 일을 앞두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 무슨 뭘 하는 날, 뭐 아침에 아이들 운동에 올라가야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언니를 데리러 가야 되는 날, 이런 거가 항상 그 마음속에 대비를 하고 뭔가 이게 큰 일을 제 앞둔 것처럼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고 뭔가 그 전투장에 나가는 사람의 그런 자세? 그런 심리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항상 일상이 너무 피곤했었고 되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런 스케줄을 어떤 에너지에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도 힘든 걸 모르고 아, 정말 피곤해서 눕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음, 아침에 아이들 운동장 뭐 운동회를 한다? 학교 올라갔다 오면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급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저녁 차려주기 전에는 낮잠을 꼭 자거나 아니면 침대에 한두 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다음 오후를 일상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내 몸이 난 특별히 지금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맨날 기운이 없고 맥이 빠지는 거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이 에너지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럼 한번 나도 내맡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미래에 대한 그 습관적으로 끌어오던 그 걱정, 뭐 생각, 뭐 내일은 뭐 한 날인데,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를 미리 끌어와서 걱정하지 말자라는 걸 저는 실험의 그 대상으로 이제 그 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제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걱정을 나는 하고 살았던 게 습이 되었던 사람인데 걱정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평온하게 머무르고 좀 안정감 안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거를 전 항상 마음으로 음, 평온해도 괜찮아. 지금 편안해도 괜찮아. 음,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복할 음,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 순간에 이 평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어라는 그런 거를 되게 음,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저한테 정말 많이 해줬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익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평온하게 머물러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욕구에 따라가도 괜찮아라는 말을 저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무의식에서부터 되게 습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순간에 뭐 어떤 깨달음이 나에게 큰 순간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이게 뭐 순간 달라지거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상 노력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거를 항상 그거 믿고 바라는 그 명확한 지점을 보고 항상 나아갔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지금
예를 들면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라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목소리를 그냥 잠재우고 이 말로 대체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라고. 정말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이건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이 관점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저는 났냐면,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저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의 제주도, 두 번 정도를 제주도로 여행을 가요. 그래서 제가 제주를 워낙 좋아해서 틈만 나면 제주 비행기 티켓을 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해외 나가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 오는 거, 그리고 음, 아,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중간에 제주도를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티켓을 끊어서 가거든요. 근데 어, 제가 요즘에 든 생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감사일기를 되게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감사일기를 써놓은 거를 한 3년? 4년 정도 전에 이제 그 감사일기를 제가 써놓은 걸 보면 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때 의식은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글을 감사일기 썼냐면 이 미리 감사한다라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가 나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가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미리 감사를 적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거가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도 저는 되게 놀라운 걸 또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책에도 그 감사에 관한 이야기 그 챕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주도를 놀러 가기 전에 거의 한 달 전부터 제가 그 날씨에 관한 걸 계속 그 감사일기 적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제 한 번은 남편 없이 제가 아이 둘만 데리고 겨울에 제주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어, 너무 이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 날씨에 되게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 이, 뭐, 2박 3일간의 뭐 환상적인, 3박 4일간의 환상적인 제주 날씨 미리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날씨에 관한 거를 매일매일 감사일기 목록에 하나씩 꼭 적었던 거예요. 3일간 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어, 밝고 뭐 정말 햇살을 많이 받고 오게 됨을 뭐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적었었는데 되게 놀랍게도 제가 제주에 갈 때마다 그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 혼자 그리고 아이 둘 이렇게 셋이 제주에 이제 12월 달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2, 3일 전에 뉴스를 딱 봤는데 너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제주에 뭐 태풍이 오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당일날 아침에 이걸 그냥 가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도 이제 감사일기를 쓰면서 죽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는데 정말 이 제가 이제 렌트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숙소로만 가는데 그 차가 흔들릴 정도로 너무 심한 이 폭풍우가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파킹을 딱 하고 정말 저는 처음 가보는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비를 찍고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파킹을 하고 그 로비까지 들어가기까지 정말 온몸이 그냥 다 젖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비를 맞고 막 그 우산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적은 그 미래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네 라는 생각. 그래서 여기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때는 의식에선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1월 달에 한번 작년 1월에 또 남편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넷이 제주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공항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 제주에서 비행기 계속 뜨지 못하고 제주에서 막 1박 하고 막 그렇게 발이 묶여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딱 그때 제주에 딱 걸렸었던 거예요. 그 날씨가. 그래서 아니 왜 제주에 올 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태풍이 휘몰아치는 건가. 그래서 남편이 우리도 이제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내 쪽에 제주 시내 쪽에 숙소가 있었는데 저 아래에 이렇게 제가 위밀히 그쪽 그 동백꽃을 보겠다고
일정이 2박 3일인가 그랬었기 때문에 되게 무리를 해서 내려간 거예요. 창간도로 같은 데가 다 길이 통제가 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빨리 갔다가 오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아랫지방까지 중문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 도로에서 정말 극한의 공포를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차들이 너무 그 눈길이었고 막 너무 눈이 많아가지고 다른 길은 막 다 통제가 되는데 이미 그 안에 있는 그 차들은 어쨌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사고가 막 나고 정말 이러다 우리 정말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숙소로 돌아오고 다음날 또 뭐 어딘가 나가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나왔는데 남편도 이제 너무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겨울에는 절대 제주로 오지 말라고. 음. 지금 생각하면 그 미리 감사라는 게 굉장히 내가 날씨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거를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감사일기에 미리 감사해 뭐 날씨를 적거나 뭐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적는 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 델리넨다 이 책의 저자처럼 그 내맡김이라는 거에 대한 그 엄청난 파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삶에서 이 순간을 사는 거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떤 게 저에게 오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게 탄탄하게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음, 저의 의식이 그걸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날씨 내가 그 2박 3일 3박 4일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날씨가 좋아야만 돼라는 생각이었던 거고 그냥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저 혼자 아이들을 그 태풍 그 눈보라 비 그 우산이 뒤집히고 정말 너무 무서웠었는데 하윤이가 막 많이 울더라고요. 되게 무서워서.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 굉장히 큰 추억이 되고 또 이제 남편하고 그 도로에 눈길에 갇혔을 때도 아,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돌아와서도 되게 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게 와도 배울 점은 있고 그냥 나에게는 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제 이제 의식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그 통제는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라고 이 연습을 계속 이제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용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해지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밀고 나가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려 했대요.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분명히 이것은 내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의문은 나를 겁먹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대요.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아니었대요. 나의 자아 너머로,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분은 그 참자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저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강렬한 열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 자아가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실험을 결심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사실 나는 삶의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한 상태였다. 나를 내려놓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사건들을 따라갔을 뿐인데 우연히 멕시코의 한 언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멕시코 사람들과 그토록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었다.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자신을 내려놓고 따라갔을 뿐인데 정말 되게 풍요로운 경험을 했다고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막판까지 시험해 볼 참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음, 나를 정말 내려놓고 삶이 나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 난 그냥 삶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하겠어라고 결정을 하게 되신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어, 지금 이분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냥 나의 자아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정말 찌질한 이 열등감에 정말, 어, 열등감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무장한 나를 좀 어떻게, 이 성장의 시효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좀 나 자신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음, 정말 온전히 나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욕구,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 저는 정말 제 삶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유롭고 기쁨을 누리는 삶, 행복한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거가 정말 너무 궁금했었어요. 저는 이분처럼 저도 너무너무 그게 절실했기 때문에, 어, 나도 정말 그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이 정말 과거에 내가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라면 지금 이 순간에 가진 그 엄청난 파워로 나는 선택을 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싶어. 나의 삶에서 죽기 전에 정말 새로운 문을 열어보고 싶어. 나도 자유로워지고 아이 또한 정말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게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정말 너무 간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선택이었어요. 정말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인식하는 한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한에서밖에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이 정말 보이지 않았지만 나도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어 다른 삶을 살고 싶어라는 그 선택 지금 이 순간에 가진 그 파워 그 안에서 저는 선택했고 선택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냥 무식하게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나도 지금 이 현재 여기서 정말 새로운 선택을 하고 목표와
지향점이 정말 명확하다면 나는 그리로 갈 수 있어라는 거를 저는 어느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의 이 삶에서 관점을 크게 바꿔줄 수 있었던 너무 감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일부러 조금 오랫동안 작정하고 읽어드릴 생각으로 오늘은 들어왔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거나 네, 제가 저의 경험에서 제 삶에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그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예, 읽어드리고 나눠드리려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마침 이 유튜브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 입에 참 장치가 많이 불편하고 치아를 많이 갈아놔서 막 발음이 새고 막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채널에 들어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예, 사랑한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다른 예, 새로운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